자, 죄송합니다. 미분 식강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갖다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원래 이 부분을 갖다가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나 옛날 시절이었다라면은 당연히 이과생이라면은 거의 뭐 물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기본적으로 좀 지식으로 가지고 계셨을 부분인데, 어, 문과생들은 당연히 이 부분이 너무 힘들죠. 힘들기도 하지만은 어찌됐든 어, 좀 옛날 시절에서는 이과생들도 물리, 지금처럼 뭐 화생지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를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속도, 속력, 위치, 거리 이런 것들 구분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벡터를 갖다가 벡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좀 이런 상태인데 어, 지금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다 잊으셨을 거예요. 물리를 더 이상 접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제일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뭐 미적분 들어가면 또 평면 운동에서의 뭐 그런 거다. 그거는 또 물리 선택 안 한 사람한테 왜냐면은 옛날에는 뭐 이과라고 하면은 당연히 벡터도 다 했었지만은 그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구분이 되면서 전혀 벡터를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벡터 개념을 갖다가 설명시켜야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배우는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 미분을 활용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분을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 미분의 그 개발 자체가 두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미분, 즉 어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는 그 방법을 갖다가 위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왔던 그 라이프니치 맞을 겁니다. 뭐 아무튼 그 사람이 그렇게 수학적인 미분을 갖다가 접근해 왔고요. 이 위치, 속도, 가속도가 미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뉴턴이 만들었어요. 즉 뉴턴이 이제 중력을 발견하고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찾아내고 즉 어떤 물체가 비탈면을 갖다가 내려올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는 거죠. 그 빨라지는 그 관계를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그 개념을 갖다가 썼는 거거든요.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 왜냐면은 그냥 또 다른 두 출발점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어부터 좀 정리를 갖다가 할게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좀 외워주세요. 즉 거리와 위치와의 차이가 뭐냐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즉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수직선상 그러니까 이 직선상에서 1차원에서 움직이는 물체예요. 쉽게는 따지자면은 기차를 갖다가 옆에서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옆에서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즉 기차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요 방향을 입히는 건데요. 즉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 마그니튜드라고 합니다. 예, 정도 스칼라 양이라고도 하고요. 정도만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서 기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 수직선상에서 그 떨어져 있는 정도에다가 방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즉 수직선상 원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렇게 원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수직선상에서 아니면 기준점을 기준으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한 5 정도의 위치에 떨어져 있고 이 물체가 A 물체는 5 정도로 떨어져 있고 B 물체도 5 정도로 요
디스턴스가 O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두 물체 A, B의 거리, 기준점에서의 거리는 당연히 O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둘이 지금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구분 지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는 그냥 우리가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A점의 위치는 플러스 5, 그냥 괄호 열어서 5, 5,0 우리가 이렇게 점 좌표 얘기하듯이요. 그 다음에 B는 위치가 마이너스 5, 즉 오른쪽으로 가면은 5만큼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5라고 표현하고요. 왼쪽으로 5만큼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5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즉 거리라고 하는 거는 정도만 따지는 거예요. 정도. 그러면은 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은 속력입니다. 그냥 쉽게는 속력, 힘만 따진다고 생각하세요. 또 여기에서 또 더 나가서 힘은 FA인데, MA인데,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MA 돼버리면 A는 또 가속도가 돼버려가지고, 예, 힘만 따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빠른 정도만 따지는 거예요. 즉 거리하고 관련된 게, 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속력이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또 속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가속력. 즉 속력,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하고요. 그저 디스턴스, 몰라. 자, 그 다음에 속력은 스피드고요. 그 다음에 가속력은 acceleration, force,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그러면 위치라고 하는 거는 그 거리에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냐, 왼쪽으로 떨어져 있냐, 방향을 입혀주는 겁니다. 즉 어떤 만약에 수직선상 이렇게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은 기준점을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여기는 플러스, 그러니까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위치를 갖다가 표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즉 거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입혀주는 게 거리 플러스 방향, 향을 입혀주는 게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속도라는 거죠. 속도가 velocity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속도에서 나오는 거는 가속도, acceler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것만 좀 구분을 갖다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얘가 그 함수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만약에 xt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는 거예요. 시각 t에서의. 얘를 갖다가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위치를 알려주는데 얘를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속도, velocity of t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다시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뭐가 되게 된다? 가속도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가속도를 알려주는 acceleration of t가 되게 되는 겁니다. 왜 미분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표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즉 x는 a에서의, x는 t에서의, 여기서는 x는 아니지, t는 t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t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왜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였던 거니까요. 그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거는 t는 t에서의 순간 변화율, y-값의 순간 변화율, 즉 위치의 순간 변화를 갖다가 변화율을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즉 시각 t에 따른 델타 t에 따른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리밋 t가 어디로 갈 때, 델타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근데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죠. 시간분의 위치. 쉽게는 시간분의 거리도 생각하셔도 돼요. 시간분의 거리가 알려주는 게 뭐더라? 순간 속도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속도의 순간 변화율, 속도를 미분한다라는 것은 속도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하는 율을 갖다가 알려준다.
그게 순간 가속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거속시에서 또 여전히 거리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알려주는 게 뭐다? 속력이더라. 속력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알려주는 게 뭐더라? 가속력이더라.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중시하는 이유가요. 미분에서는 안 어렵습니다. 적분 가시면 혼동이 되세요. 예, 동일해요. 미적분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왜냐하면 미적분에서는 이 수투에서는 수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은 이제는 그 미적분에서는 좌표평면상의 즉 2차원상의 물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속도, 속력을 구할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만 좀 꼭 명심해 주실 거는 그러면은 수직선상에서의 거리와 위치와의 관계는 뭐냐면은 위치, 방향성과 스칼라, 방향과 벡터와 스칼라를 갖다가 다 가집니다. 방향,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죠? 즉, 그 위치에다가 단순하게는 그렇잖아요. 얘가 플러스 5예요. 얘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기준점에서 B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물어보시면 단순하게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우시면 되는 거예요. 즉, 절대값 위치가 뭐라는 거다? 거리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속도 함수에다가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물체가 A에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순간 속도가 5m/s S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왼쪽으로 똑같은 속도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면 우리가 마이너스 5m/s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든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든 얘의 순간 속력, 즉 빠르기, 스피드는 얼마라는 거다? 그냥 5m/s인 거예요. 되셨어요? 즉 속도를 갖다가 어떻게 절대값 씌워주신 게 뭐가 되게 된다? 속력이 되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수직선상에서는 절대값의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나중에 미적분 가시게 되면 벡터의 크기, 스칼라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갖다가 절대값 씌워주시면 가속력이 되게 된다.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은 일단 미분에서는 좀 패스가 될 건데 요거는 나중에 또 적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위치 또는 거리를 갖다가 미분하면 속도 또는 속력이 되게 되는 거고 속도 또는 속력을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 또는 가속력이 되게 된다. 요 프로세스는 좀 알아두시고요. 거리는 매그니튜드 양만 따진다라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속력. 왜? 빠르기만 따지는 거니까. 속력, 거리, 속력, 가속력이 관계가 있다. 라고 외워두시던가 아니면은 위치, 속도, 가속도가 같은 라인이다. 요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반대가 되게 되는 거니까요. 요렇게 구분지어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분 강의 끝났습니다.